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 주제통합 12, 과학과 철학에서의 상대주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약간 잡음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다시 해설하기도 했는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 나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지문인데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이지만 시간과 길이는 관찰자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라고 보았다. 일정하다라는 건 앞에 말하고 있는 상대적이란 거랑 반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뉴턴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물체의 위치나 속도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길이는 관찰자가 어떤 공간에 어떤 상태로 있던지 간에 일정하다, 즉 절대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게 공간으로 다르게 설명되기도 하니까 길이랑 공간이 이 지문에서만큼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읽도록 할게요. 이로 인해서 우주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좌표인 절대공간, 오케이, 길이가 절대적인 거, 그리고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빠르기로 흐르는 절대 시간이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대요. 하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즉 절대적이다라는 가정의 기초를 뒀다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광속은 항상 일정,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의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가정의 기초를 둬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이제 내놓았는데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요, 이게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뉴턴은 무조건 절대적, 아인슈타인은 상대적일 수 있다. 근데 뭘 전제로 뒀을 때 빛의 속도가 일정할 때, 자, 관찰자와 무관하게 광속이 같다면 오케이, 전제가 충족이 되었어. 그렇게 되면은 광속이 빨라지거나 느려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광속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왜 빨라지고 느려져 보이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지? 변하지 않는 건 광속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오케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시간 간격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과 공간 중에서 시간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네. 측정하는 기준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았다 했는데 기준틀이 밑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쌤이 전공이 국어다 보니까 기준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측정하는 무언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기준틀의 시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거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 뭐라고? 정지한 거에 비해서 천천히 간다. 뭐가? 움직이는 게.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했을 때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옆에 설명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시간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정지한 거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움직이는 기준틀이 훨씬 더 천천히 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 자, 실험이 세팅이 되고 있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 관역을 향해서 빛을 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똑같이 달 표면에서도 같은 장치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관역에 이제 빛을 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 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요, 달에서 관찰자가 볼 때는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장치에서 쏜 빛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역에 달에서 쏜 것보다 늦게 도착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에 있는 거랑 관련 지어서 해석해야 되겠지.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그럼 뭐냐면은 이 예시를 위에 있는 이론과 연결 지었을 때 움직이는 기준틀의 시간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늦게 도착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요, 선생님이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큐 막 이런 거 엄청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두 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달에서 관역으로 쏘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관역으로 쏘고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거, 쌤이 조금 덜 썼는데 지금 급하게 쓰자면은 요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고요. 얘는 어떤 속도로냐면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그러면 당연히 정지해 있는 달과 우주선은 움직이느냐 정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달에서 관찰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관찰자. 이것도 그려줄게요. 관찰자가 있습니다. 자, 달에서 관역을 쏘았을 때 빛이 관역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고요. 빛이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 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우주선에서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제가 뭐였었죠? 광속, 즉 빛을 쏘는 거였으니까 광속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만큼 같은 이제 장치로 쐈다라면은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달에서 관찰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이 관찰을 할 때 여기서 걸리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관속을 쏘았을 때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천천하게 간다라고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속에 가깝게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쏘고 있습니다. 빛을 쐈어요. 그런데 빛을 쏜 만큼 관역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역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선 자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렇게 등속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관역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썼을 때 관역은 이만큼으로 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쏘다 보면은 점차 이렇게 좀 관역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역까지 빛이 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게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주선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빛을 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걸리는 것 같지? 즉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쏜 게 왜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지? 이만큼이나 시간이 걸리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시간이 빛을 쐈을 때 달에서 관역을 향해서 쏜 거에 시간이 이 정도 걸렸다고 쳤을 때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관역을 향해서 쏜 빛이 걸리는 시간이 이제 한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이게 더 천천히 도착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오케이, 알겠어. 이거 원리까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포인트만 짚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였다고? 자, 상대적일 수가 있다라고, 움직이느냐, 정지이느냐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개념이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뉴턴과의 차이점. 자, 그러면 길이 측면에서도 볼 때요, 길이라는 건 이제 공간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길이도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대적이란 뜻이지. 정지한 관측자에게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 있는 물체보다 짧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지한 달에서 보면은요, 같은 우주선이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표면에 정지 있는 우주선보다 더 짧은 걸로 느껴진다. 뭐라고? 움직이는 게 더 짧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똑같은 걸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착륙을 했는 상태느냐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글 전체에서는요. 과학과 철학에서의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적용시켜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2문단 넘어가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납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좋아. 세계의 본질에 대한 실제성을 확보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 사회학의 연구에서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부정함으로써 절대적이지 않아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실제성을 얻으려고 한 작업으로 볼 수가 있구나. 과학에서 사회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과학 사회학자들이 있는데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라고 보았대요 하면서 3분단의 블루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블루어는 과학 사회학자들의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블루어는 과학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자,
독자적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전통적 왜 자꾸 지어지지? 잠깐만. 자, 전통적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가진 걸로 관주되는 과학 지식들이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왜 끊었냐면은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 입장에서 과학 지식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봤냐면은 과학 지식이란 건 뭐냐? 합리적인 걸 갖추고 있는 근거를 들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고 믿음직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봐? 정치적, 종교적 이념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는 합리성과는 별개로 당시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한 이론은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제 전통 과학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첫 번째, 사회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과학적 이론이 선택적으로 수용됐다 이 말입니다. 부합되는 걸 받아들이고 부합되지 않는 건 나가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근거를 들어가지고 과학 지식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당대 사회나 정치적인 이념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한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가치 중립적 관찰에 근거를 두는 전통적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체계가 있었단 말이야. 즉 앞에서 봤던 이 과학 지식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근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텐데 그걸 통해서 근거를 들 텐데 이 관찰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찰 자체가 즉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즉 상대적일 수가 있다. 근거가 합리성을 갖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전통적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체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비판점이었어요. 관찰 자체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라는 것 들 수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경험적 근거와 양립 가능한 이론들이 무수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대.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과학적 지식을 합리적 근거를 갖춰가지고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전통적 과학이었는데 이 과학적 지식이 1이 있어. 그런데 똑같은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다른 지식 2를 얘기할 수도 있고 3을 얘기할 수도 있고 4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 이론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론은 많은데 똑같이 다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주어진 경험적 증거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이론을 어떻게 선별을 할 건데 뭐가 제일 옳다라고 선별을 할 건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 라고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과학 지식이 실제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회의 합리화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는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것에 의원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사회적인 요인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제일 절대적이야 라는 우월적 지위 부여하면 안 돼 라고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였죠. 나 들어갈 건데 20세기에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은 상대주의라고 봤어. 그게 누구였냐면 앞에서 말했던 블루어 같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하지만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앞에서 가에서 상대주의 뭐라고 했냐면은 객관적일 수 없어. 지식의 우월성 없어. 그러면 도대체 뭘 지식으로 채택해야 되느냐? 어떤 지식이 정당하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로티라는 사람은 자문화를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대. 그럼 뭐냐면은 로티는 어디까지나 상대주의에서 발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제시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는 진리를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라고 봅니다. 자, 합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절대적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합의에 이른 것, 즉 상대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철학이란 필연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럼 뭔데? 같은 공동체에 속한 동료들 간에 연대를 고취하는 대화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지식으로 합의하는 것, 그것을 연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대화를 의미하는 게 철학이다. 그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플라톤의 사상에 오염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객관성은 나쁜 거라고 바라보고 있네. 서양 철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즉 객관성 X, 어떻게 해야 돼? 유대성을 중시하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하는 그 유대성을 중시해야 된다. 철학의 목적은 뭔데? 사람들이 잠깐의 합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잠깐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잠깐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에 이른 결과라고 바라보는 거지. 자, 그래서 잠깐의 합치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도록, 즉 새로운 진리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거에 철학의 목적이 있다. 특권적 진리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잠깐의 합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동안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특권적인 지위를 갖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자아창조의 욕구를 버리지 않는 인물, 그게 로티가 생각하는 새 시대의 인간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문단이었고 로티의 개념이었네요. 자, 2문단 들어갈게요. 한편 퍼트넘은 개념체계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대. 오케이, 상대주의 문제가 뭐였었지? 지식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지. 절대주의의 문제가 뭐였었지? 무조건 이게 진리야, 객관적이고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점이 있었죠. 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대상을 범주화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적 도구들의 집합이 뭐냐면 개념체계래요. 개념체계가 복수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본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개념체계라는 건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는 하나만 있다가 아니니까 상대주의와 가까운 상대주의와 가까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예를 들어 사과가 하나가 있어. 어떤 이는 대상이 하나야, 한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이는 씨앗도 있고 껍질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야? 여러 가지가 있어. 각각 하나의 대상이니까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어떻게 범주하느냐, 개념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복수로 판단할 수가 있네요. 저 대상은 객관적이에요. 사과는 이렇게 그냥 있었을 뿐이거든. 근데 그걸 기술하는 방법이 대상은 하나야 또는 대상은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원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체계가 복수, 그거겠죠. 개념체계가 복수, 즉 다원주의적 관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자, 모든 진리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우월적인 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네. 자, 그러면은 다양한 개념 체계 속에서도 뭐가 우월적이냐면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거, 그것만 우월적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한계, 지식의 정당성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뭐가 정당한데 합리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주의를 좀 보완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3문단 같은 경우에는 퍼트넘 입장에서 그리고 로티 입장에서 각각 서로를 비판하는 부분이었어요.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요 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트넘은 로티가 진리를 지나치게 퍼트넘이 로티를 진리를 지나치게 문화적 차원과 연결짓는다라고 비판을 했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상적 구심점이 없단 말이야.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각각의 자문화가 뭔가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게 되는 거지, 진리가. 이상적으로 어떠한 지점으로 가야 된다, 합리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라는 구심점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공동체적 유대성은 상대주의 그 자체지. 상대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상대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 자, 그러면은 퍼트넘 입장에서는 로티가 너무 상대주의다라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로티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상적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정당한데라는 거를 이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봤대요. 그런데 로티 입장에서도 할 말 많아요. 이상적 목표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퍼트넘 이론이 사실 절대주의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거야. 즉 퍼트넘 같은 경우에는 로티를 비판을 할 때 상대주의적이에 더 가깝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티 입장에서는 뭐? 아니 너는 너무 절대주의적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퍼트넘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 목표도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건 두 번째 비판점이네요. 자, 이상적 구심점도 결국은 공동체가 이제 기준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논쟁은요,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다 확인해 봤어요.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거 이스터 에그였어요. 자, 1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급한 적이 없었지. 그래서 X. 자, 2번. 나는 가와 달리 서로를 비판한 학자들의 주장과 상대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대. 둘 다 있었어. 자, 가는 없었고 나는 있었어. 그런데 서로를 비판한 학자들의 주장, 퍼트넘과 로티 서로 비판하는 게 산문단에 있었지. 그리고 상대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맞았습니다. 둘 다 퍼트넘과 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주의랑 관련했는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다. 정답이고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가는 아니었죠. 가는 아니었어요.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상대주의가 가진 한계점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한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이론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답은 2번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뜻이겠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퍼트넘은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개념,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개념, 체계 이렇게 보면은 개념, 체계가 복수로 존재한다라고 아까 이제 이문단에서 설명했으니까 나의 이문단에서 설명했으니까 얘는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퍼트넘이 로티가 주장하는 진리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3문단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3문단 볼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 여기 있었지. 로티가 말하는 진리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한 거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정답이네요. 로티는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여 무슨 소리예요? 로티는 플라톤 사상이 되게 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플라톤 사상에 오염된 서양 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염? 이거 당연히 계승할 리가 없습니다. 비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면은요. 퍼트넘은 진리의 판단에 문화적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한계가 있다. 이 로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3분단에서 로티 비판하는 부분 봤으면은 4번은 적절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5번은요. 로티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봤었는데 3문단 참고를 하면은 오케이 절대주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로티가 퍼트넘에 대해서. 자, 그래서 3문단 참고해가지고 5번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자, 보면요. 가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상황에 대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괜히 그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다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보면은요, 감녀는 등속으로 달린 기차에 타고 있대. 그럼 당연히 감녀는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을수와 병호는 기차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을수는 정지해 있대요. 을수는 정지해 있대요. 병호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병호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녀는 심지어 기차 안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으로 빛을 쏘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녀가 너무 빛나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기차의 운동 방향에 따라가지고 빛을 이렇게 쏘고 있다라고 전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선지부터.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뉴턴 얘기를 하고 있고 3, 4, 5번은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있으니까 뉴턴과 관련된 거 생각을 하고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거 생각을 하면서 선지 쪽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보면요. 뉴턴은 감녀와 을수에게 시간이 동일한 빠르기로 흐른다라고 여겼는데 오케이. 뉴턴 같은 경우에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봤었지. 그러면 1번은 맞는 선지. 2번 뉴턴은 을수와 병호는 운동 상태가 다르므로 라고 했어요. 을수는 어땠지? 정지. 병호는 어땠지?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속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는 뭐였지? 속도는 상대적이라고 봤었거든. 앞에 한번 가서 볼까? 자, 여기 적혀있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즉,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가 있다라고 뉴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가? 속도가. 그래서 오케이, 얘도 맞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겠지만 속도기 때문에 맞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인슈타인은 감녀, 을수, 병호 중 누가 관찰하다고 하더라도 광속은 같다라고 보겠군. 이게 전제였잖아요. 광속은 같기로 한 게 전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맞는 거. 4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감녀의 시간이 을수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여기겠군이라고 했는데 감녀가 뭐였지? 움직이는 거. 을수는 뭐였지? 정지해 있는 거. 자, 그러면은 감녀의 시간이 을수보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가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게 더 천천히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감녀가 더 천천히 가야 되겠죠, 시간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5번. 아인슈타인은 을수에게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더 짧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봤습니다. 을수에게는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움직이고 있을 때 더 짧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겠군.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제에서 보기에서 등속으로 달리는 기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보고 답은 3번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기억은 블루어였어요. 가에 있는 니은은 자, 나의 로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OX 따져가면서 한번 보려고 해요. 1번 보겠습니다. 진리는 특정 공동체가 합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진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어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봤었고 기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리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선별돼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 공동체 내에서 합의된 거, 받아들여지는 거, 부합되는 거 그런 것들이 선택된 결과다라고 바라보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객관적인 이론을 선별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 다 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특정 한문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의 지식보다 우월한 지식을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분야별로 우월성이 다르다라고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자, 분야별로 우월성이 다르다? 이거는 둘 다 이야기를 좀 애매하네요. 이건 둘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에 로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특권적 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티는 동그라미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것조차도 뭐냐면은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의 합치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지 어떤 분야가 이제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 분야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 로티가. 그래서 그것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티도 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X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어. 이거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절대주의적 관점이지. 그럼 둘 다 X. 자, 5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중립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가치 중립적 이론 얘기한 건 절대주의였지. 그러면 둘 다 X.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볼 거예요. 6번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4번이 정답이거든? 뭐 A가 합의에 이르다 요건데 뭔가에 도달하다, 결과에 도달하다의 의미에 쓰인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으로 고르면 되고 5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관련지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했대요. 오케이, 둘 다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둘 다가 아니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자, 보기 읽어볼게요. 푸쉐는 생명체가 자신의 부모 세대 없이도 유기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견해를 믿어왔대. 이걸 푸쉐가 지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겠지? 자, 근데 이거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간단 말이야. 집단에는 객관적인 실험을 거쳐가지고 근거를 들어가면서 주장하고 있었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견해를 옹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푸시의 견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봤던 게 파스테르래. 그래서 얘도 실험을 했대. 얘도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실험을 했는데 그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파스테르의 이론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팔리 입장에서는 팔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자의 영향으로 과학 지식이 결정된다. 즉 블로우랑 비슷한 사람인 거야. 사회에 이제 과학의 사회적인 요인이 이제 개입된다라고 봤던 팔리는요. 보수적 성향의 나폴레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스텔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즉 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파스텔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파스텔의 이론이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나폴레옹의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했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블로는 푸쉐가 파스테라와 달리 가치 중립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내세웠다라고 보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블로 같은 경우에는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푸쉐가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옹호한다 치더라도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고 볼 겁니다. 실험 자체에 이제 실험의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돼서 가치 중립일 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 팔리는 블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었지. 과학적 지식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즉, 독자적 영역이 없고 상대적이다라고 봤을 거니까 오케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3번.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은요. 파스테르 이론이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를 실험 결과라는 합리적 근거라고 보겠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험 결과, 즉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합리성을 갖췄다, 적절하다, 객관적이다라고 봤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4번. 푸시의 연구 결과가 과학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블루어는 당대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거에 참고를 뒀을 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별했기 때문이라고 보겠죠. 자, 5번. 블루어는 파스테르가 경험적 증거를 분석할 때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사회적 영향 그의 이론이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봤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문 분석 다 해봤고요. 다들 정규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덕원고는 이제 분석을 해주실 건데 그때도 열심히 들어가면서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